안녕하세요. 58년생 개띠 여러분. 자비의 지혜 자비보살입니다. 이제 어느덧 인생의 깊은 산중턱을 지나 조용히 나만의 속도로 걷고 있는 우리 무술생분들. 그 6번째 달의 흐름은 당신에게 어떤 기운을 안겨줄지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025년 양력 6월의 기운과 흐름. 이 영상 하나면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건강운부터 인간관계, 이동과 재물운, 그리고 로또 기운까지 한 달간의 흐름을 꼼꼼히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에 생년월일과 바라는 소망을 남겨주시면 정성스러운 답변 남겨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평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행운을 부르는 기운을 더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좋은 복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58년 개띠 분들의 성격적 기질과 2025년 6월 전체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술생 개띠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의젓하고 과묵한 분들이 많지만 속에는 따뜻한 정의감과 강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쪽 같은 고집이 있으면서도 의리와 약속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선 신뢰받고 또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분들이죠. 이런 개띠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보다 성실하다는 것. 필요할 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결단력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당신이 중심이고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당신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속으로 삼키고 참아온 것도 많으셨을 겁니다. 다 표현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면서 괜찮은 척 하셨던 날들도 많았겠죠. 그 마음 자비보살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번 2025년 6월은 그런 당신의 속마음을 조금은 풀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가족의 중심 역할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한 생각과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 달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지금까지는 생각만 했던 일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연의 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그냥 넘겼을 일이 이번엔 기회로 바뀌기도 하고 무심코 했던 행동이 좋은 인상을 남겨 복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달엔 마음이 자꾸만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서운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기운이 당신 안의 감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올 6월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부모나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삶을 다독일 수 있는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58년 개띠 분들의 눈 건강, 관절과 체력, 몸과 마음의 회복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8년 개띠 분들은요. 평소엔 병원 잘 안 가시고 어지간한 통증도 참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남들 눈에는 여전히 튼튼해 보이고 웃으면서 농담도 잘하시고 활동량도 꽤 많은 분들이지만 본인은 요즘 따라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들어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빠지고 관절 주변 조직이 뻣뻣해지는 느낌. 한낮에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당기고 밤이면 무릎과 발목이 시큰거리는 증상. 이번 달 들어 훨씬 더 자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릎 쪽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전보다 소리가 나거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뻐근하게 느껴지는 경우 기운이 많이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되고요. 특히 6월 6일, 15일, 24일 이 세 날짜는 관절 쪽 부상이 확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니 장시간 걷는 외출이나 무리한 움직임은 피하셔야 합니다. 눈 건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번 6월은 밝은 햇빛과 강한 조명이 눈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자꾸만 피곤하다, 눈 안쪽이 당기고 두통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쉬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눈의 피로가 시야 흐림과 안면 통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루테인도 좋고 녹차 티백이나 찜질 안대를 활용해서 눈 주위를 따뜻하게 풀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이번 달엔 목과 어깨의 뻐근함이 예민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을 쭉 펴기도 전에 어깨가 무겁다, 팔이 잘 안 들린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잠자리 자세나 베개 높이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온찜질,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해도 기운이 전혀 다르게 돌아옵니다. 건강 기운이 회복되는 좋은 날짜도 있습니다. 6월 3일, 13일, 21일은 몸의 혈 흐름이 맑아지고 면역 기운이 올라오는 날이라 이날엔 꼭 따뜻한 국물 드시고 점심 무렵 햇살 받으며 천천히 산책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날 침치료 받거나 한방찜질 아니면 내과 검진 예약을 잡으셔도 좋은 날입니다. 몸이 뻑뻑할수록 부드럽게 풀어줘야 운도 풀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주 들으셨겠지만 발 건강은 전체 운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뒤꿈치가 쿡쿡 쑤신다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문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월에는 발에 맞는 신발로 바꾸시고 딱딱한 구두 대신 조금 폭신한 밑창에 편한 신발을 신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실내와 뒤축이 눌려있는 슬리퍼는 운을 눌러 앉히는 물건이니 이번 기회에 과감히 바꾸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건강이라는 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른 척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금만 다정하게 돌봐주신다면 6월의 기운은 분명히 당신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흘러줄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인연의 기운, 가족관계와 인간관계의 흐름, 조심할 날과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무술생 개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정확히 보고 말은 아껴도 속은 금방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무던하고 느긋해 보여도 사람의 눈빛 한 번 말투 한 줄만 보면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아채시죠. 젊은 시절에도 그런 감각 덕분에 직장이나 동네 모임에서 누구보다 먼저 분위기를 파악하고 말은 많이 안 해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속을 너무 잘 들여다보다 보면 오히려 상처도 쉽게 받아요. 나는 다 알아채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말에 속이 훅 내려앉을 때도 있었을 거고요. 가족을 위해 내가 해준 건 많은데 되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 그럴 땐 내가 뭘 그리 바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괜히 시큰해지곤 하죠. 특히 이번 6월엔 자녀와의 거리감이 유난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무슨 일 있는 말투, 도움은 요청하면서 정작 정은 없는 태도, 그런 게 더 서운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기대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이번 6월엔 작은 말 한마디가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들 수 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의도 없이 툭 던진 말, 그게 오래도록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괜히 나만 노력하는 느낌, 혼자 버티고 있는 느낌. 이럴 땐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복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중 말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날은 화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병화일과 정화일, 즉 6월 6일, 15일, 26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말이 앞서 나갈 수 있고 가까운 가족일수록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대화보다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대화가 술술 풀리고 감정의 온도가 따뜻하게 흐를 수 있는 날은
기운이 부드러운 개수일과 신금일, 6월 3일, 13일, 23일입니다. 이 시기엔 오해를 풀고 그동안 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회복되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58년 개띠 분들과 인연의 기운이 잘 맞는 띠는 말띠와 쥐띠입니다. 이분들과는 대화의 결이 잘 맞고 서로 이해가 잘 되며 속마음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닭띠나 용띠와는 이번 달엔 약간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 괜히 섭섭하다 느끼기보단 그냥 이번 달은 이해보단 유보하는 달로 넘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 마음.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 상대의 마음도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무겁게 관계를 끌고 가지 마시고 가볍고 따뜻한 인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사는 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6월 한 달 동안의 이동 흐름, 이사나 가게 변경, 집 안 기운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정리와 방향 정보, 구체적인 기룡일까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2025년 6월은 움직이면 좋은 기운이 열리는 날과 오히려 멈추는 것이 나은 날이 분명히 나뉘어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번 달은 가볍게 움직이고 짧게 이동할수록 기운이 부드럽게 흘러주는 구조입니다. 즉, 멀리 가거나 큰 이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하루 외출이나 가까운 친지 방문 또는 짧은 여행 혹은 집 안에서 가구 위치를 바꾸는 정도의 작은 이동이 오히려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 특히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공기를 바꾸고 시선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막혀 있던 생각이 풀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맑아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크게 짐을 옮기거나 집을 전세로 옮기거나 가게를 이전하거나 사업체를 확장하는 등 중대한 결정은 이번 6월 안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6월에는 외부 환경이 자주 바뀌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7일, 17일, 26일입니다. 이 세 날은 문서 실수, 운전 중 접촉사고, 물건 분실 또는 일정을 잘못 체크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생기기 쉬운 날이니 혹시 이동이나 외출이 잡혀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의 여유를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복이 따라 붙는 길한 날도 있습니다. 6월 4일, 11일, 20일 이 세 날은 기운이 맑고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온 외출이나 약속 또는 관공서 방문이나 병원 검진 등도 이날에 진행하시면 마음이 편하고 일도 잘 풀리는 흐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안에서 작은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은 주방과 거실 사이에 위치한 가구 하나를 살짝 옮기거나 현관 쪽 신발장 위에 있던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 안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 커튼을 밝은 색상으로 바꾸시거나 문 열리는 방향을 가리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재물운 이동은 모두 열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품 진열 순서를 살짝 바꿔보거나 진입 동선을 조금 넓히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시선이 바뀌고 매출 흐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병우월은 남쪽 화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개띠는 건조한 토 기운을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북동 또는 동남 방향에서 신선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달에는 짧게라도 동남 방향으로의 외출이나 정리가 기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쿠션 커버나 탁상 위 소품만 바꿔도 기운이 한층 가볍고 환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머무는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고 조금의 변화를 주는 시도만으로도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6월 무리한 이동은 피하고 작은 정리, 짧은 외출, 간단한 방향 전환만으로 운이 맑아지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물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58년 개띠 분들은요. 돈을 쉽게 쓰지 않고 계산 없이 베푸는 듯 보여도 사실 마음 안에는 늘 정확한 기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평생 벌어 쓰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 모은 돈은 절대 가볍게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안정성과 지키는 힘이 강한 사주죠. 그런데 이번 6월 이 지키는 힘이 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막힌 흐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6월 중 금전 흐름에서 조심하셔야 할 날은 지출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일과 진일, 즉 6월 9일, 15일, 25일입니다. 이 날들은 무술생의 재성 기운이 흔들리면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금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지출이 급하게 발생하거나 감정 소비로 이어지기 쉬운 날이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 구매나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지인이 급하게 돈을 요청할 수 있고 인터넷 결제 실수나 이중 출금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날은 메모해 두셨다가 가급적 카드 사용을 줄이시고 현금 지출은 이틀 정도 뒤로 미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6월 중 재물 흐름이 비교적 안정되고 작게나마 수익의 기운이 들어오는 날은 6월 6일, 13일, 21일입니다. 이 날들은 무술생의 재성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하면서 소액 수익이나 정리했던 돈이 돌아오거나 가볍게 구입한 물건에서 만족도가 큰 흐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뤄왔던 환급 서류나 상품권 사용 계획이 있다면 이날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이체 내역 중에서 이미 안 쓰는 서비스가 빠져나가고 있는 건 없는지, 몇 달째 결제되고 있는 유료 어플은 없는지, 통신요금이나 보험료, 중복 가입된 항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달 안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한 달에 10,000원, 5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이번 6월은 사람 정 때문에 돈이 새기 쉬운 달입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고 나 아니면 못 도와줄 것 같아서 손 내미는 경우. 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일 때만 해야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달만큼은 정은 주되 돈은 신중하게, 이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58년 개띠 분들의 6월 재물운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힘, 그리고 돈을 쓸 자리에 쓸 줄 아는 기준, 이게 복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더는 허투루 돈을 쓰지 않겠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내 복을 나누겠다. 이 다짐이 있어야 기운이 새지 않고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운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로또 기운, 복권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이번 6월 우리 58년 무술생 개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운의 결이 깊게 안으로 흐르는 시기라는 겁니다. 겉으로 뭔가 반짝이는 행운이 갑자기 터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속에서 천천히 기운이 응축되고 내면의 직관이 예민해지는 흐름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즉, 복권이라는 건 그냥 숫자를 찍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오는 날, 괜히 이 번호가 계속 생각나는 날, 뭔가 나도 모르게 끌리는 가게가 보이는 순간, 그때 찍는 한 장이 기적처럼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특히 58년 개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복이 오는 방향을 느끼는 촉이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6월엔 그 촉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그날따라 숫자 하나가 계속 눈에 들어온다거나 꿈에서 숫자 2개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거나 친구와 대화 중에 숫자가 반복되어 들린다거나 이런 식의 직관 사인이 있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그 감각을 그대로 반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또는 운이 맞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기운이 깨어있는 사람이 그 운을 캐치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럼 이번 6월 우리 개띠 분들에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운 숫자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6월은 수비학상 1과 3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며 사주상 무토는 양의 진동과 숫자 1의 기운, 병호월의 병화는 숫자 3의 불의 기운을 함께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1과 3이 포함된 숫자가 복의 길목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3, 23, 31 같은 숫자는 직관이 깨어있는 날 유독 손이 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합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운 숫자는 사람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자비보살 채널에 매주 올라오는 로또 관련 콘텐츠, 행운 날짜와 기운이 맑은 요일, 사주 흐름을 반영한 추천 타이밍, 이런 것들도 꼭 함께 확인하셔야 기운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는요, 당첨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설레며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이번 주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다는 그 감정 자체가 이미 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손 내밀 준비, 그걸 하시는 분들께는 작은 한 장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6월 개띠 분들께 복을 붙잡아줄 행운의 색상과 생활 속에 조용히 복을 머무르게 하는 소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색상입니다. 무술생 개띠는 흙의 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2025년 6월은 병호월로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이 흙을 지나치게 말리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추천드리는 색상은 연회색 그리고 옅은 녹색 계열입니다. 연회색은 불과 흙 사이에 지나친 열기를 잡아주는 중화 기운을 품은 색이며 지갑 안이나 손수건, 작은 가방 포인트로 활용하면 기운을 가라앉혀 줍니다. 옅은 녹색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사람 관계에서 복을 부르는 작용이 있습니다. 침구류 일부, 욕실 수건, 텀블러나 텃밭 화분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색상은 크거나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마음을 담아서 이 색이 내 복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작게라도 하나 두시면 그 믿음이 복을 끌어오는 씨앗이 됩니다. 그럼 이번 달에 추천드릴 소품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작은 흙화분입니다. 반드시 식물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마른 화분이라도 흙이 담겨 있고 그 흙이 먼지 없이 정갈하게 유지된다면 그 자체로 중심의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화분을 거실 창가나 안방 창틀 근처에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닦아주시면 기운이 머무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토 기운이 강한 개띠는 부드러운 흙이나 원목 재질이 더 기운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작은 흙 도자기나 원목 트레이, 혹은 진흙 색상의 머그컵 하나만으로도 집 안 기운이 안정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나무 소재 정리함은 집 안에 흩어진 기운을 모으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소품입니다. 마지막 소품은 지갑입니다. 카드와 영수증, 동전과 명함이 뒤섞여 있는 지갑은 기운이 어지럽고 돈의 문이 분산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따로 정리함이 없다면 작은 파우치나 천조각을 접어서 카드 구역과 현금 구역만 나눠보세요. 그 작은 정리가 당신의 재물 기운을 모아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보살이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런 색상이나 소품은 비싼 게 필요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나를 위한 복의 통로다. 이 물건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마음을 담는 것. 그 믿음 하나면 복은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6월 한 달. 나를 위한 복, 나를 위한 실천, 그리고 나를 위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보살이 매주 올려드리는 기도와 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